인터넷 방송 중에서는 장안의 화제를 나름대로 모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또 돌아온 저격수다 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그 DMZ의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이 이후에 온갖 지금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저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뭐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17일, 17일자 기사화된 건데요. 지뢰 도발 의혹 제기 단체에서 을지 연습 중단하라, 북한과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 의혹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의혹 제기가 참 위험하거든요. 카드라도 위험하지만 그게 이상하다라고 무조건 음모를 만들어가는 건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음모에 또 음모에 음모가 더해져서 댓글이 쭉 달리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연평해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음모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제기를 하려면은 대놓고 증거를 가져와서 딱 제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증거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와, 황성욱 변호사 사실은 여자더라. 이러면 그럼 나오나처럼 일어서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자더라. 그 말 한마디에 바로 그런 다음에 또 만약에 뒤에서 내가 진짜 봤는데 여자더라. 이러면 꼼짝없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근데 뭐 별로 사람들이 신경은 안 쓸 것 같아요. 얘가 잘못됐나요? 근데 뭐 나훈아 씨하고 저 같이 쓰면 되니까요. 뭐 그게 아닌데 저는 뭐 유 교수님하고는 좀 그 다른 견해가 있는 게 약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자작극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치밀한 군대일지는 좀 의문이 그 정도 역량이 안 된다. 아니 그게 왜냐면 이게 군 복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그 하사분들이 한 분은 두 다리가 이제 결상되셨고 한 분 한쪽 다리가 결상되셨어요. 그렇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 소위 은폐 의혹에 가담할 군인이 있을까요? 제가 현역 시절에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 군대가 비민주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의혹을 그 음모가 된다면 나와서 비밀이나 누설이 돼요. 지금이 어느 시대면 쌍팔년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 자작극이라는 음모를 제기를 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는 군대여야 된다는 건데. 아, 비밀 엄수.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비밀 엄수가 안 된다. 그럼 뭐 자기 제대만 하고 나서도 지금 천안함 때도 어땠습니까? 병사를 다 매수해가지고 입맞췄다 하지만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제대하신 군인들이 뭐 다른 말 양심선언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뭐 제가 현역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만 해도 만약 그런 뭐 음모가 군 내부에서 발견됐으면은 전 바로 제보해요. 이거 뭐 이런 문제에서 이제 음모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천안함이나 이번에 DMZ 지뢰에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받는가. 유태인은요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좀 미스테리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이 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걸 생각하면 그 일에 어떤 배경이 있고 누가 했는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 한번 봅시다. 천안함 때 천안함이 터지고 난 뒤에 이명박 정권이 그 수습을 잘 못해서 지자체 선거에서도 지고 아마 무능한 정권으로 내내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북한의 의뢰 추진체를 1번이라고 적혀있는 그걸 건져서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적 반대 세력들은 끝까지 천안함이 자작극이니 어쩌니 했고 북한과 입을 맞췄어요. 이명박 정권은 사실 천안함 때부터 맛이 가버렸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 그 8월 15일이라는 것은 뭐 대북 제의를 하거나 대일 제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황금 골든 타임이죠. 황금 시즌이죠. 한마디로 그런 어떤 부분의 복날인데 박 대통령이 8.15 때 북한의 어떤 모종의 제의를 함으로써 북한이 설사 거부를 하더라도 평화적인 어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점수를 좀 따야 되는 이 점수 따는 시간인데 이 지뢰 한 방이 터지면서 그 다음날 경원선에 갈 때 그걸 알았니 몰랐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또 통일부가 고위급 회장을 제안할 때 알았니 못알았니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회심의 카드로 준비한 게 뭡니까? DMZ의 생태평화공원. DMZ 평화공원. 근데 그것도 그냥 평화공원이 아니에요. 생태평화공원이에요.
한국에 이 국영 뭐 TV 공영 TV들이 나서서 DMZ를 뭐 천년 기념물에 완전히 보고다. 네. 심지어 뭐 황우석 박사는 그거 나중에 저기 뭐야 맘모스를 복제시키면 DMZ에 풀어놓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좌우가 이번 이 사건이 터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DMZ에 숲을 확 불태워가지고 다 태워버리자. 사단마다 나무를 갖다가 100그루씩 1000그루씩 잘라버리자. 자, DMZ 생태평화공원 한다는 사람들이 숲을 불태우고 그러면 DMZ 안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하면 산양이니 뭡니까 고라니니 멧돼지가 다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박 대통령의 DMZ 생태평화공원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없어가 정부도 말이 좀 이상했는지 들어있었는데 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골탕을 미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한국군은 이걸 갖다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어설프다라고 내부에서 계속 비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제기를 하는 게 이 의혹은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은 근거가 없이 제기하는 건 음모론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해서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애국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파시스트예요. 저는 이 열상 감시 장비 부분에 있어서 이 군이 진실이 뭔가 더 밝혀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음모론을 먼저 저격하고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맘모스 얘기하셨는데 매머드 제가 알기로는 맘모스와 매머드는 멸종 전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서식을 했고 한반도에서도 이 매머드, 맘모스의 유적 맘모스라 쓸고 화석. 매머드라 읽는 거예요. 아무튼 그 화석이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오늘 소장님 지금 표준어 쓰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 아직까지는 특이한 걸 아직 못 잡아서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우리 정보를 흘리지 마요. 잡는 것은 조용히 그러니까 진실과 팩트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항상 비본질적인 저의 이 네이티브 스피커 발언을 갖다가 핑계 삼아가지고 아니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건 내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말을 써야지 맞잖아요. 그게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치마를 처마로 하고 쌀을 살로 하는 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에요. 자, 이 듣는 대중들이 하는 말이 돈도 안 내고 광고도 안 주고 공짜 방송 듣는데 황 소장이 주장하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황 소장의 그 주장하는 사투리 또 틀린 발음 때문에 발음이 언어로 노네 발음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 자신 있게 마음대로 떠들어라. 근데 자 잠깐 옆길로 세보죠. 저 질문. 무식하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맘모스든 매머드든 자꾸 복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지라기 공원, 지라기 월드 안 봤어요? 아, 주라시파. 그거 뭐냐? 아니 옛날에 없어진 것들을 살려가지고 좀 풀어놓으면 그 옛날에 없어진 것들은 우리 그동안에 보던 모양과 형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매머드는 코끼리긴 한데 코끼리보다 덩치가 몇 배가 크고요. 털이 달렸어요. 털이. 그리고 이 뿔도 깁니다. 상하도요. 그러니까 그 매머드가 지금 시베리아에 가면 이 빙하를 파면 빙하 밑에 매머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매머드의 코끼리 코를 딱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새세포를 가져와가 저기 뭐야 인도 코끼리 아시아 인도 코끼리하고 매머드하고 유전종이 제일 가깝답니다. 인도 코끼리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매머드의 세포를 거기에 넣으면 그래가지고 이 충격을 줘가지고 이것이 배아가 형성이 되면 그것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 코끼리가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가 인도 코끼리가 아니라 매머드가 나오는 거죠.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되겠군요 그러면. 아니 근데 제가 분명히 이 방송 보고 또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 거예요. 왜 저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냐, 뭐 무식한 질문을 하냐 할 수 있겠는데 전 진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게 멸종이 됐잖아요. 멸종이 됐다는 것은 2015년에는 살기가 힘든 종이니까 힘든 여건이니까 멸종이 된 건데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 멸종된 걸 끄집어내서 다시 태어나게 했을 때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뭐 면역 체계라든지 아니면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균 뭐 등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복원이 그 동물 인권을 지금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난 인권이라기보다는 동물권. 아니 정말로 항상 이 복원하길래 왜 있는 것을 잘 보존하려고 안 하고 자꾸 왜 나의 환경 결정론자 같이 이야기하는데 매머드가 원래 왜 이 죽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 전에 한 35,000년 전에 갑자기 빙하기가 왔어.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공룡이나 이 파충류, 포유류들이 다 순간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죽고 그 위에 이제 빙하기가 오니까 얼음이 쌓이고 쌓이면서 냉동 보관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에 가면 매머드의 살을 잘라내 가지고 스테이크로 판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매머드 살을 잘라내면 피가 좀 녹이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선동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매머드를 만약에 복원시켜가 되면, 그거는 빙하기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빙하기가 또 왜 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그 니카라가 있는 그 아즈텍 반도가 그 운석이 충돌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 시베리아에 거대 운석이 충돌해서 시베리아에 가면 수백 킬로가 이 구멍이 파진 데가 있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빙하기가 왔다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의 요인이 있는데, 좌우간 그때 온도 때문에 멸종이 됐지. 이 사람들이 환경 적응을 못해가 이 멸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머드를 지금 복원시켜가 인도 코끼리가 좌우간 매머드 새끼를 놓기만 하면 그 매머드가 지금 기온에는 굉장히 잘 살아가요. 네, 옛날에 중국에 북경까지요 코끼리가 있었던 거예요. 북경까지. 안 믿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거 한약재로 그러니까 나오는 그 뼈 있잖아요. 네. 그게 다 공룡뼈, 코끼리, 매머드 뼈 이런 거예요. 네. 용골. 네. 용골. 네, 이상 고대 생물사학 시간이었습니다. 네, 성격 때문에 멸종된 경우도 있죠. 도도새 같은 경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사냥꾼이 옆에 가도 이렇게 거의 뭐 네. 먹었죠. 그렇죠. 식용. 그거 호주에 살았죠. 네. 근데 도도새는 날개가 없는 새였어요. 타조처럼. 못 날아요. 네, 그런데 타조는 좀 크니까 사람이 오면 들고 받았고 차버리니까 못 잡아먹었는데 이 도도새는 그거보단 좀 작거든. 그러면 소장님 그 이름이 혹시 도도에서 도도새입니까? 네? 아니 사람을 가서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도도에서 도도새로 지금. 사실은 이게 네. 사투리를 하면 디디새. 디디새. 멍청해서 디디새. 자, 기왕 옆길로 빠진 김에 조금만 더 옆길로 빠져보겠습니다. 아까 황 소장님께서 이 댓글에 좀 상처받으신 듯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 방송에 의외로 댓글이 많이 붙어요. 저도 댓글 보면서 가끔 상처받아요. 근데 어떤 댓글에 상처받으세요? 목소리 크다고. 목소리 크다. 저는 목소리 울린다고 또. 아니 목소리 크다와 목소리 울린다는 저희가 녹음 장비가 좀 열악해서 기계적인 문제잖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불량 감자 또 나왔네. 아 저는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압니까? 불량 감자인데 맛은 괜찮다. 누가 또 위로랍시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잘생겨도 되냐? 에이, 소장님, 제가 본 댓글은 뭔지 아세요? 소장님하고 박사님하고 나이 차이 10살 나냐? 네, 정확히 2살 납니다. 정확하게 제가 2살 어려요. 그러니까 근데 왜 제가 형님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나이 순서대로 앉았습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쥐레 폭발. 왜 이런 음모론이 횡행하는가? 자, 제가 전에 열상 감시 장비 같은 게 요즘 다 있어서 그런 장치를 하면 북한군이 넘어오는 것이 이제 제일 온도가 높아지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런 장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게 발생한 거 아니냐. 갖춰라 그러니까 군이 그날 뭐 90억을 들여가지고 DOD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네. 다음날 신문에. 기억이 나시죠? 그렇습니다. 신문에 쭉 났죠. 어제 국회에서 이제 새누리당의 정미경 의원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미 군이 기존 1세대 TOD에 비해서 1세대 TOD는요 사람은 한 8kg, 차량은 한 뭐 20, 사람은 3kg, 차량은 한 8kg까지 분석이 가능했는데 이거보다 기능이 한 3배 정도 뛰어난 새로운 형태의 이 TOD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를 해가 11년부터 이제 보급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보급이 있는가 하면 100억대어치가 이미 작년 2014년까지 그러니까 보급이 돼 있어요. 1164억인가 하는 게. 그리고 작년 예산에도 올해 예산에도 방사청은 612억을 요구했는데 국방부에서 잘랐답니다. 열상 감시 장비를 너무 많다. 이래가 200억을 깎아가지고 412억이 올해 책정이 됐대요. 그러면 기존의 군이 열상 감시 장비가 그걸 해석하는 어떤 그 능력이 그 다음에 해상도가 떨어져서 그것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뭐 이렇게 3배 정도 성능이 뛰어난 걸 2년간에 걸쳐서 개발해서 11년부터 깔아왔다는 겁니다. 이랬는데 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기가 와가지고 안개가 끼어서 녹음이 우겨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대로 촬영이 안 됐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CCTV하고 열상 감시 장비 TOD 그 뭡니까? 써멀 네. 발음이 좀 안 좋았어. 오브저번스 디바이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아들었습니까? 네. 네. 그 유해 박사님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네, 로컬 액센트라고 하죠, 이거. anyway. 이 열상 감시 장비를 기존에 꽤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량을 했는데 그때도 녹음이 우거졌고 그때도 비도 오고 안개도 왔을 거 아닙니까? 2008년 이전에도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그 연구 개선하는 돈도 보면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이런데 정부에서 다 대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배급을 해가 이게 지금 현재 1200억 가까이 깔려 있다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사고가 났던 그 출입문 옆에도 하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상 감시 장비하고 이 폐쇄로 CCTV하고의 차이점은 열상 감시 장비는 녹음이 우겨지거나 비가 오거나 뭐 안개가 끼는 거하고 관계없이 뭐 고라니든 산양이든 멧돼지든 사람이든 지나가면 열이 나오면 열 발산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감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상 감시 장비를 놓고 안개나 비를 우는 국방부의 설명이 맞았느냐? 녹음이 우겨진 건 나무가 열을 발산합니까? 그럼 자체 검열 숲이 열을 발산합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팩트가 아닌 얘기를 하고 팩트예요. 있다. 그래서 지금 팩트가 어딘지 출처를 밝혀주세요. 왜냐면 자, 팩트 밝힐게요. 네, 밝혀주세요. 이게 우리가 자, 잘못했던 팩트가 아니라고 이 출처가 노컷뉴스, 약간은 뭐 좀 왼쪽에 있는 언론입니다. 그런데 그 노컷뉴스가 보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뢰 사고 발생 현장에서 2km 떨어진 우리 군 일반 전초 관측소에도 야간의 열을 이용해 적을 동향을 감시하는 최신의 TOD인 PAS-815K를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안다. 그래서 2008년부터 10년까지 이 체계 개발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기능이 3배 향상된 형태가 지금 깔리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1164억을 예산이 투입돼서 수백 대의 새 TOD가 서해 접경지역과 DMZ 인근 OP에 배치되어 있고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 인근 군 OP에도 해당 장비가 배치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모론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 어떤 국방부나 군대의 어떤 그 과실이 기여를 한다라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전문 장교였잖아요. 이제 이 음모론이 어쨌거나 나오고 있고 지금 저 팩트가 있고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그 우리 군을 사랑하는 이 앉아있는 모든 네 분들이 애국심이 투철하고 군을 사랑하죠. 근데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소장님이 짚어주시면 내부 감사라든지 또 관련된 법적 절차가 들어가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군에 대해서 어떤 폄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어쨌든 유사시가 되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약간 좀 한 발짝 더 나가자면 열상장치 감지 제대로 돼가지고요 증거 잡아냈으면 한번 깠어야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증거를 못 잡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 반격의 타이밍을 못 잡고 하는데 오늘 뉴스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북한 애들은 남쪽 군대가 절대로 반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다. 확전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못 움직이고 보복 못 할 거다.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만약 열상 감지로 잡았다. 그리고 대공포나 이런 걸로 대공포는 아니군요. 박격포로 이런 걸로 한번 저쪽 초소 한번 박살 내버렸으면 북한 애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못 덤빕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수풀이 우거져서 뭐 그렇다. 자, 이제 두 가지입니다. 몰랐던 게 열상 장비를 최신애로 깔아놓고도 그 다음에 우기나 안개가 끼 있어 몰랐다. 근데 이제 이 안개나 비가 오면 그러면 모르는 이 감시가 잘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는 거면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TOD를 이용한 감시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TOD가 열을 추적하는 감시 장비인 만큼 감시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수풀이 우거져서 TOD가 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 하면 수풀이 우거져서 TOD가 감시를
못하는 상황이 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TOD와 수풀 사이의 관계를 군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TOD가 깔린 부분에서 이 TOD의 관측 범위 하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풀이 우거져서 그게 만약에 관측에 지장이 있는 수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뱄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성능이 3배가 뛰어난 신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뭐 수천억을 들여서 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진실은 도대체 뭐냐 거죠. 열상 감시 장비가 열 감지를 안 하고 사실은 CCTV 수준밖에 안 되는 걸 방산 비리로 깔은 거냐? 예? 왜? 열상 감시 장비로서 뭐 여태까지 적발을 하거나 나타난 사례가 거의 없었고. 네,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 고가의 장비고. 사실이니까. 안 그러면 관측병이 열상 감시 장비를 CCTV에 틀어놓고 이렇게 보다가 꼬박꼬박 졸았거나 뭐 그래서 제대로 포착을 못했느냐. 좌우가 뭐가 진실이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열상 감시 장비가 수풀이 우겨졌다고 예를 들어서 작동을 안 한다. 그럼 수풀이 밀림이 아니면 거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철책선이잖아요. 자, 철책선 밑에 문에다가 문 밑으로 손을 넣어서 하나 심고 문 밖에 하나 심었는데 철책선이 수풀이 우거져서 철책선으로부터 열상 감시 장비까지 남쪽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수풀이 우거졌다면 이거는 열상 감시 장비를 깔기 전에 열상 감시 장비의 관측을 가리는 수풀을 다 제거하고 깔았어야죠. 그건 DMZ도 안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첨단의 장비를 깔아놓고도 그 첨단의 장비가 관측이 방해되는 그 사이에 나무가 우거져서 수풀이 첩첩이 우겨졌다면 열상 감시 장비를 말라 깝니까? 근데 그 녹화가 안 되나요? 네? 녹화를 하는 뭐 테이프 같은 건 없나요? 아, 그게 100% 있죠. 자, 우리 군의 책임은 또 책임대로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음모론자들에 대한 얘기 저격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북괴에 이번 도발이 있고 나서 이례적으로 그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4일 동안 침묵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자기들 짓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주 공교롭게도 북한 주장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이 또 데모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뢰 도발 의혹 제기 단체가 지금 북한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말이 그럴싸하고 좋은데요.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보면은 이번 UFG는 한미당국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습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뭐 하지 마라. 또 지금 뭐냐면요.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합동 군사 연습을 벌려놓고 뭐 이걸 획책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왜냐면은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필리핀에서 우리 이제 건설해 준 걸 했는데 소장님께서 장충체육관이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이 건설해 줬다. 근데 댓글에 보니까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다라고 돼 있어서 저도 그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맞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돈을 빌려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게 이제 혼돈이 생긴 게 감리를 한 건가요? 유력 신문에서 네. 과거에 한번 그렇게 필리핀에서 지었다라고 네. 보도를 하면서 네. 여기 이제 사실처럼 상간에 널리 퍼져 있어요. 네. 인터넷에서도 검색을 하면 필리핀이 많이 그리고 나와요. 이자스민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줬다는 말도 본인이 하신 적이 본인이 있더라고요. 한 것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본인이 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왜 누가 이런 식으로 허위 보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계속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그만큼 더 발달됐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예. 우리처럼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많이 발달했다는 거는 팩트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만큼 할 정도였다. 이런 네.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사가 돼 있었고 계속 그 내용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은연 중에 필리핀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누가 퍼뜨렸는지 진짜 어떻게 됐는지는 시작을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누군가가 했던 말이 계속 했더라 하면서 전달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와서 완전히 지금 사진까지 있는데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데모라고 안 하고 본인들은 뭐 시위라고 하나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계속 여기에 댓글이 계속 달리면서 동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근데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는
사실 남쪽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갑자기 벌떼처럼 들어오고 그렇죠. 이러는 이게 거 17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시점이 네. 공교롭게도 일치한다는 그러니까 한 목소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맨날 우연일치일까요? 아니 저는 우연일치라고 전혀 네.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예를 들어서 까마귀 날자 앞에 떨어진 건 아니고 둘이 다 까마귀하고 배가 짜고 치는 거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며칠을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며칠은 침묵합니다. 그 이유는요. 한국이 혹시 안 밝히고 갖고 있는 카드가 또 뭐 있을까? 그래서 좀 봅니다. 그러면 한국 안에서 뭐 남남 갈등도 일어나고, 네, 남남 갈등 또 네. 북한의 또 지령을 받는 단체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뭐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다가 짱 꺼내면서 네. 이렇게 될까봐 며칠 딱 보니까 더 이상 카드 없다. 그리고 보니까 국방부도 좀 코너에 몰려가는 부분도 있다.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된다라고 결론이 딱 나면서 이제 지령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참고로 이 신도림 지하철역 앞에서 받았는데요. 이 주한미군은 세균전 실험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세균전 실험장이 아닙니다. 전번에 그 단저균 네. 실험 중,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단저균 실험 중 해가, 자, 이 전번에 이 미국에 그 이 본토에서 주한미군 팽택 그 기지로 하나 좀 배달이 잘못 가가지고 네. 그 단저균 그 실험, 그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라서 그것 자체로서는 전혀 병균 구실을 네.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실험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죽어 있는 균입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단저균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 좌파들이 이런 어떤 선전과 공작을 할 때는 그럴싸한 팩트가 하나만 나오게 되면 그 팩트를 가지고 이제 소설을 한 권을 씁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메르스는 탄저균 실험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덮기 위해서. 자, 그런 부분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영화 괴물을 보면요. 영화 괴물, 네. 봉준호 감독의 괴물. 네. 영화 안 봤어요? 생각이 안 내가 봉준호 또- 감독의 괴물. 괴물이 아니고 괴물. 몬스터. 괴물이라고 하는 줄 알고 몬스터. 아니 네. 괴물이 아니고 몬스터 아니고 괴물 원래는 이 오이 발음이 단모음이어서 혹시 네. 괴물이라고 알아들으신 거 아니 아니에요? 지금 예, 자, 이 복모음은 발음할 때 처음하고 끝하고 입술 모양이 바뀌고요. 단모음은 입술 모양이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괴물 요게 이제 저는 개불인 줄 알고 네. 그런 영화가 아무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그냥 봉준호 감독의 네. 괴물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봉준호 감독 영화라고만 하겠습니다. 네. 괴물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 영화를 보면 미군이 이 맨 앞에, 화학물질을 네. 이 강에 뿌려가지고 네. 갖다 폐기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뭡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파충류 이상한 하나가 네. 파충류 네. 하나가 그러니까 그 이 물에 이 화학 약품에 네. 오염이 되어가지고 이 큰 괴물로 커져가지고 여의도에서 뛰어나. 네, 그래가지고 원효대교 밑에 그 원효대교예요. 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의도라고 하는. 그래서 여의도 공원에서 사람을 덮치기도 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1000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대중에게 그냥 그 괴물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뭐 한국의 병원에서도 버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딱 거기에 보면 주한미군이 버렸다. 그리고 정부는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뭐 그에 관련 뭐 이 목격자나 이런 사람을 차단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근데 소시민이 그 괴물과 싸워서 괴물도 제거하고 이런다. 네. 그러면서 그 영화가 뜻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락영화로 봤지만 저는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불쾌하면서 뭐 이런 정말 이념을 억지로 주입시키기 위한 공작적인 영화가 있냐 이렇게 보면서 그 뒤부터 뭐 괴물이고 나발이고 올챙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기분만 나쁘더라고. 봉준호 감독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기자들도 바로 그 점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니 그런 사례들 과거에 뭐 그때가 이제 언제였는가 하면 주한미군 기지가 폐쇄되는데 예. 기지를 오래 쓰다 보니까 그 기지에 뭐 이제 오염물질이 기름 같은 남아서, 거 네. 이런 게 군부대가 오래 쓰다 보면 군부대 안에서 그 뭡니까 차량 기지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오래 또 뭐 방물질 같은 것도 좀 있고 해서 그걸 갖다가 복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좌파들이 선동을 했죠. 네. 그런데 그때 그런 사실을 가지고 영화에서는 마치 한강의 거대한 괴물이 이 미군이 버린 화학물질 약품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그 영화는 한마디로 대중영화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내용에서 담고 있는 것은 거대한 음모론과 선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또 있어요.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감기라는 영화는 메르스를 상징했다고 이렇게 또 음모론이 있었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약을 팔기 위해서 균을 퍼뜨려서 그 약을 막 판매한다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신종플루를 상징한다라는 또 음모론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저는 요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괴물이 나오는 건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편제적 해석은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각자 죽여라. 아니 근데 주제가 그게 아니라 미군이 괴물을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주제라고 봐요. 지금 이 말하자면 뭐 전단지를 보면 미군이 탄저균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누가 만들었는지 읽어주세요. 네, 지금 서울 지역 자주통일선봉대라는 단체 자주 넣고 통일이 두 자가 들어가면 뭐 종북 좌파다 이래 봐도 안 되겠어요? 근데 변호사님 대변인 하는 그게 이름이 뭐지? 우리는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니까 비슷해요. 자주가 아니고 자유입니다. 예, 자주. 예, 글자 하나가 정말 엄청난 간격이 있죠.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 자, 미군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탄저균을 어디다가 쓰려고 탄저균 실험을 하겠습니까? 네. 미국이 예를 들어서 그 생화학전을 벌일까봐 뭐 북한이나 그럼 생화학전에 대응을 하려면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백신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연구하는 차원이 있지. 오늘날 미국이 좀 문제도 많고 엉망인 부분도 있지만은 미군이 어떤 전쟁에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아마 미국은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쫓겨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생화학무기 금지에 대한 미군의 명백한 국제적 규정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주한미군이 한국에 탄저균 실험장으로 만들어서 뭐 북한을 상대로 탄저균 병을 말라고 미군이 이거 씁니까? F-35 보내가지고 F-22 보내가지고 썰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원래 생화학 무기라는 거는 국제적으로 생산, 제조,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 이게 제조 비용이 굉장히 싸서 이른바 빈자들의 무기인데요. 이라크하고 북한이 이 생화학 무기 만드는데 거의 세계 최고. 제가 증언을 할게요. 네. 살인가스, 뭐 VX 어쩌고 저쩌고 이거 군대 가면은 제도 키트라고 다 있는데 전시가 되면은 군인들한테 방독면 이 정화통을 8개를 줍니다. 근데 한 통당 이게 한 15분밖에 못 버텨요. 그러면 여기 뭐 UFC 뭐 여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UFC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저도 참가해 봤어요. 이거 방독면 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방독면을 끼고 해야 되느냐? 북한에서 갖고 있는 얘네들은 뭐 살인가스, 뭐 탄저균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것도 미사일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북한 애들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쏴버리면 서울에 어디 떨어지면은 한 몇십만 명 죽는다. 이걸 가지고 이것도 비대칭 무기죠. 비대칭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만 비대칭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응 방식이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멀리서 미군이 비활성화된 탄저균 하나 갖고 왔다고 지금 북한 전역에 있는 그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시청자를 위해서 이 부분 좀 읽어주세요. 이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한반도 안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연습이다. 제가 이거 참고해서 아는데 정말 공격 훈련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UFG라는 게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인데 이게 방어 연습이래요. 공격이 아니고. 저도 이런 걸 사실 정확하게 잘 몰랐거든요. 방어적 연습이고 이게 이달 28일까지 진행이 되고 우리 군 5만 명과 미군 3만 명이 참가하는 건데 위에서 사령부에서 시나리오가 나와요. 북한군이 어디로 침투했다.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그러면 그 각자 그 유닛 단위로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디 배치를 하고 이런 거 연습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는 시기가 항상 이때 해요. 해마다. 그렇죠. 매년 해마다 이때 하거든. 매년 여름에. 그러면 북한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처럼 남측하고 잘 돼갈 때는 시비를 안 걸고 여기에 슬쩍 넘어가요. 그때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남측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같이 마음에 잘 안 드는 정권, 이미 이효 여사가 북한에 갔을 때 명경일인가 하는 북한의 그 통전부 3인자가 박근혜 정부와는 대화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대화할 일도 당분간 없으니까
이건 이제 이 훈련하는 걸 가지고 북침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마치 북한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절대 안 믿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 그냥 또 해마다 하네 웃고 말아요. 근데 자기들이 굉장히 공포감에 사로잡힌 척하면서 이걸 하는 게 저거가 이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가 깔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독면 쓰고 하는 훈련을 마치 공격용 훈련이라고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탄정균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엊그제 받았어요. 전철역마다 지금 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분들은 무슨 돈이 있어갖고 이런 거 이렇게 칼라로 인쇄해가지고. 근데 이게 과연 그냥 의문이에요, 의혹이에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진짜 우리 국민이 했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전 더 잠짓해요. 아니 이거 날아주는 애를 보니까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 대학생처럼 보이는 잘생긴 젊은 애예요. 요즘은 이 포장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나 줄 때 나는 받을 때 광고 전단인 줄 알고 이렇게 구겨가지고 좀 이따가 쓰레기통 나오면 버리려고 가방에 넣었는데 나중에 빼보니까 탄저균이에요. 부장님 잠깐만 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대전에서 교수님 하시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 이란 사람 이란인가 그 사람처럼 하고 있던 간첩.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 교수.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간첩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를 이렇게 선동하고. 저는 그런 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항상 돈이 궁금해요. 저도 이제 뭐 팜플렛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 앞뒤로 이 종이 재질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글로설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반짝반짝한 종이고 아무리 봐도 만장은 찍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뿌리면 자 단체 이름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제일 구석에 보이지도 않게 자주통일선봉대라는 이거는 정체불명의 단체죠. 근데 이런 거 받으면 겁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 범국민 서명을 해달라 하고 그 서명에 보면 오바마 공식 사과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오바마가 사과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에 그게 진짜 나오나요? 사람들이 이런 걸 뿌리면요 어디로 뭐 국민은 어디로 해가라고 전화번호도 있고 뭐 그 대충 그래야 정상인 건데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뭔가 하면 믿거나 말거나 자관 이런 거를 뿌려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반미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용도로 뿌렸는데 아니 그럼 그 돈은 누가 되느냐 이거죠. 자, 이 돈은요 지금 종북 좌파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의 뿌리가 오늘날 통진당이 원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된 것은 통진당인 내부가 이미 그 돈을 갖다가 상당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들은 운동권을 오래 하면서 가졌던 어떤 그 노하우가 뭔가 하면 돈 만드는 재주입니다. 곳곳에서 다 돈을 만들어요. 그리고 원내에 가게 되면 국회의원 한 명이 원내에 가게 되면 그 주변에서 돈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어떤 맥락들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석기 전 의원이 온갖 종류의 사업체를 거의 그룹처럼 운영해 왔던 거 아닙니까? 회장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국민의 71%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 그리고 절대 다수가 북한이 경계 대상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음모론은 믿거나 말거나라도 계속 퍼뜨려야 되는데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취업이 잘 안 되고 자기들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니까 그건 뭐 정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시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비하하고 의심하고 무능하다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어요. 어떤 팩트가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특히 그 보수 정권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렇게 재단을 하는데 그것이 젊은 사람들 과반수 이상에 먹혀들고 있는 게 실태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천안함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에 DMZ 음모론 이런 부분을 퍼뜨리면 이게 쫙 퍼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모론을 그 텃밭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괴담을 단속해서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조그만한 실수나 조그만한 말 바꿈이라도 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정면 대응하는 겁니다. 자, 4일날 문제가 생겼는데 10일날 발표하는 거. 우리가 꼭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다 갖추려면요. 북한의 목함질은 그거는 60일을 해도 그 증거는 못 갖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심었냐 안 심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있어서 전번에는 어떤 게 전번도 순찰 갔을 거 아닙니까? 열흘마다 도니까 열흘 사이에 거기 있었다. 자 떠내려 올 만한 비가 온 적이 있거나 수몰되거나 휩쓸려 온 그런 게 있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심은 거다. 그럼 바로 때려버리고 국민 앞에 일찍 발표를 했어야죠. 그걸 갖다가 이걸 발표하는데 무슨 보고를 청와대 몇 번씩이나 하고 그걸 무슨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6일쯤 끄다 보니까
음모론이 파고들 어떤 공간을 제공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 TOD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TOD, 저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급되는지도 모르고 TOD 같은 장비가 있는데 그런 거 좀 열심히 보급해서 장병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자꾸 뭐 고성능 무기나 방산 비리로 하고 돈 많이 쓰면 되냐 이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보니까 90억을 들여서 TOD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이제 추경 편성하듯이 긴급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1200억 원어치 배급이 돼 있고 신형을 몇 년간에 걸쳐서 최신형을 그리고 또 2017년까지 나머지 1,500억어치 더 보급하겠다고 결정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있다고 그렇게 알렸으면 될 문제를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자료 내놔라 어쩌라 하니까 그것도 여당 의원입니다. 야당 의원도 아니고 그걸 이렇게 공개하느냐 그리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제2미루나무 작전이라서 뭐 숲을 자르고 뭐 불태우고 나무 자르고 하는 부분이요. 처음부터 숲에는 작용 안 하는 이런 TOD 같았으면 TOD를 설치한 지역에는 숲을 베는 거 TOD를 철책선 남쪽에 설치하지 철책선 북쪽에 설치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베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뉴얼로 갔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인재사 문제되니까 숲을 제거가 안 돼서 뭐 TOD가 성능을 발휘하니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개 비 이야기할 것 같으면 CCTV지 이게 TOD입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어제 네. 박사님이 모 종편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패널을 향해서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말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네. 저는 만약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제기했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네. 제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세월이 지나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든 정정이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천안함 북부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 그렇죠. 터지고 그게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신문 기고를 한 분에 대해서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 그거를 봤거든요. 한번 네. 여쭤본 거죠. 뭐라 그럽니까? 뭐 그때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 그때 북한이 네. 이제 대한민국과 대화를 하려고 뭐 쭉 이런저런 협상 절차 그러니까 뭐 기타 하여튼 뭐 싱가포르에서 네.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네. 하는 네. 와중에 네. 북한이 왜 천안함을 그렇게 가라앉힐 이유가 뭐 있느냐. 네. 그래서 자기는 네.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함부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했어요. 의혹을 네. 제기했는데 지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이야기도 어딘가에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냥 쉽게 이야기를 던지고 나면은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의혹을 낳거든요. 박사님이 어제 그 질문을 딱 하실 때 저는 진짜 손뼉을 쳤어요. 네. 그런 질문을 우리가 다 찾아봐야겠다. 의혹을 제기했던 글들은 절대 그냥 날아가지 않게 우리가 다시 수거를 한 뒤에 다시 이야기를 들을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이런 의혹이나 음모론, 괴담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쏘임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전부 책임을 질 거니까 이런 의혹을 괴담을 갖다가 퍼뜨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되거나 이런 부분에 관한 괴담을 퍼뜨리는 데는 강력 처벌을 하자. 그렇게 정부가 야당을 설득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니요, 현행법으로 충분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어떤 법으로 적용할지는 잘 머리에 언뜻 안 떠오르는데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특히 정부를 대상으로 얼마 전에 이제 해군에서 그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댓글을 지웠어요. 게시물을 지우니까 법원에서 그걸 국가배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거짓말할 자유가 표현의 자유인지 저는 변호사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네.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럼 이제 각자 1분 한 40초 정도 자,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괴담이라는 부분이 존재할 때는 항상 시대 분위기가 그래서 괴담이 존재한다.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괴담이 존재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군의 상상력이 이 남한 군대보다 한국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괴담이 존재한다 이래 봅니다. 북한은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시점에 생각을 못한 방식으로 도발을 저지르는데 우리 군은 그걸 뒤따라가면서 수습하기에 그냥 급급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한국군의 상상력과 군 수뇌부의 태도로서는 북한군의 어떤 이 추가적인 기상천외한 도발들이 다음에는 어디서 터지겠습니까? 지하에서 터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다에서도 터졌고 공중에서도 뭐 무인기 터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상에서 터졌으니까 다음에는 땅 밑에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언제까지 생기고 나면 뒤따라가서 이게 북한군인지 아닌지 증거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낑낑대다가 며칠 있다 발표하는, 그러면서 다시 도발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북한군은 겁도 전혀 안 먹는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좀 더 노력해야죠. 이번처럼 네. 수프를 뭐 빼내야 된다 사고 나고 난 뒤에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황 소장님과 저희 모두의 군에 대한 비판은 따뜻한 비판이고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부상을 입으신 군인들께 저는 제대한 지 10년 만에 경례를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필승! 네, 저는 장충체육관 이야기가 사실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다 필리핀이 지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당연히 시정하고 고치겠습니다. 팩트는 뭐죠? 팩트는 우리가 지은 거예요. 필리핀 기술자가 감리해주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필리핀 기술자가 들어왔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지어줬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본도 기술도. 그때 지어줬다고는 안 했는데 본의야 미국 지어도 미국 원조가 있었겠지. 감리를 필리핀 기술자가 기술진이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방송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보통 나와 있는 걸 보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리핀이 지어줬다. 그래서 되게 많이 우리가 8회까지 하고 오늘 9회를 찍는데 느낀 것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확한 거 좀 더 찾아서 보고 공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비난을 위한 비난은 하지 말아주세요.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 찍는 것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이 힘은 들지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출연료도 다 무료로. 우리 무료고요. 광고도 없습니다. 광고도 없고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또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난이 아니라 격려 뒤에 정정을 해주세요. 충분히 고치겠습니다. 근데 정말 뭐 못생겼다, 뭐 목소리가 크다, 아니면 방송국에는 황장수의 또 친동생이 아니냐 뭐 이런 뭐 얼굴이 크다, 이런 네. 이야기는 그냥 네. 보면 댓글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흉을 쓰고 싶으시면 참고요. 칭찬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그래도 못생겼다보다는 불량 감자같이 생겼다라는 말이 사실은 더 아무리 남자지만 상처를 받습니다. 불량 감자지만 그래도 맛은 괜찮다, 이런 얘기. 맛은 먹어봐야지. 네, 아무튼 좀 더 따뜻한 얘기로 저희를 성원해 주시면 네. 좀 더 멋진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또 돌아온 저격수다 9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